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카 바이러스도 모기가 매개체고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댕기열도 모기로 인해 전파됩니다. 본격적인 모기 활동 기간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모기 예보제를 통해 전염병 예방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모기 예보제 운영 방안 그리고 모기 퇴치 방법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모기 예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이제 모기가 주로 출현하는 시기에 매일 그 서울시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측정된 모기 활동 지수 값을 값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쾌적이라든가 관심, 주의, 불쾌 이렇게 4단계 예보를 제시합니다. 네. 그래서 각 단계는 세부적으로 또 상, 중, 하 3단계로 또 세분화되어 있어서요. 시민들이 이제 그 이 모기 예보에 따라서 모기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수칙 등을 서울시에서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시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기 예보제를 좀 참고하면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모기 활동 지수 측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모기를 채집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모기 활동 지수 예보제에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 전날 야간에 채집된 모기 개체 수와 그다음에 이제 그날의 이제 평균 기온이나 상대 습도 이런 기상 변수와 모기 수와의 어떤 관련성, 그다음에 지리 변수, 그러니까 물웅덩이라든가 뭐 하수구라든가 이런 곳이 이제 가까이 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모기와의 어떤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 산식을 개발해서 그 산식에다가 이런 지수, 변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적으로 이 모기 활동 지수 값이 산출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기 예보에 대해서 어느 때는 맞고 또 어떤 때는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전날 야간에 모기를 채집한다고 하면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뭐 2, 3년 전에는 그렇게 이제 논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시 모기 측정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개발된 예측 산식이나 이런 데 이제 모기 활동 지수 값을 산출했을 때 정확도가 한 26%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작년 2015년에 모기 자동 계측 장치, 즉 DMS를 서울시에서 이제 한 50여 개를 취약 지역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기 채집된 개체 수를 계측하고 장치에 이제 도입함으로써 이제 현재 수정 보완된 그 예측 산식이 약 80% 정도로 정확도가 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많이 보완되게 됐죠. 네. 이렇게 이 모기 예보제를 운영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 모기로 인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모기 종류마다 이 전염병을 전파하는 게 모두 다 다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기가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 그다음에 클라인 얼룩날개 모기, 그다음에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게 작은 빨간 진모기인데요. 이 그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모기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해외를 다녀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해외에서 이제 감염돼서 유입되는 그 환자로부터 그런 그 모기 매개 감염병이 이제 토착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많은 이제 염려를 하고 있어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빨간 진모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웨스트나일 감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이나 북한산, 도봉산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 인근에 이제 사시는 주민들한테서 이제 흰줄 순모기에 의한 댕기열, 치쿤쿠니아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모기 매개 감염병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기 예보제는 모기로부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드리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이 왠지 좀 더 많이 급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여행이 조금 활발해지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모기가 이런 감염병 옮기는 사례가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모기 이제 그 병원체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뭐 1940년, 50년대에 확인됐던 그런 병원체인데 실제 모기가 그 병원체를 전파하는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아열대 기후화되고 겨울이 짧아지면서 이제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다른 나라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서 발생됐던 모기 매개 감염병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발생해서 이제 토착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염려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염려를 하고 또 방역도 하고 또 예방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 정책적 차원에서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조금 그런 생활 속에서 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 혹은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은 이제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뭐 관계수로라든가 뭐 늪지라든가 뭐 저수지 이런 것이 이제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제 물이 있는 곳에서 이제 모기가 산다고 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하수구 물이 이제 모이는 곳이라든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맨홀에서도 가끔은 이제 맨홀에 고인 물 이런 데서도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이제 화초를 키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이 이제 그 화초에 물을 주기 위해서 받아놓은 그 빗물 용기, 그다음에 주차 문제가 또 복잡하다 보니까 골목마다 그 폐타이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놔둡니다. 이제 그런 타이어 안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모기들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버려진 인공 용기, 뭐 깨진 뭐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빗물이 고이게 되면 그런 데서 이제 모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 모기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모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지 또 모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그 피부 체표면의 어떤 피부 발산 온도가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피부 발산 온도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은 이제 피부를 만져보면 이렇게 좀 차가운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모기는 한 2, 3m 정도에서 이제 체표면의 온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신 분은 이제 모기는 젖산 냄새에 잘 유인이 되거든요. 땀에는 이제 젖산 성분이 같이 분비돼 나오기 때문에 낮에 뭐 땀을 많이 흘리셨다 그런다든가 그러면은 빨리 귀가해서 이제 샤워를 하신다든가 씻어주는 게 이제 제일 좋고요. 그래서 혈중에 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이 많으신 분은 일과 시간에 또 얼굴이나 이렇게 몸에 미끌미끌 이렇게 지방들이 많이 분비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독특한 체취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서도 이런 냄새들이 모기를 잘 유인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싫어한다는 사람은 좀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덜 공격받는 사람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체표면의 피부 온도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과 같이 피부 온도가 낮은 사람이나 좀 덜 물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가니까 이 피부 온도가 낮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덜 물리게 됩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참고하면 이번 여름 좀 쉽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모기를 좀 쉽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면 빨리 샤워 등 낮에 땀 흘렸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 바람을 뭐 약하게 이렇게 틀어주면 그 선풍기 바람에 모기가 쉽게 공격을 못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모기들이 쉽게 공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밖에서 이제 이렇게 야간에 산책을 하거나 했을 때는 뭐 간단하게 이제 부채 같은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모기가 근접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콤한 향수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모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달콤한 그 주스라든가 뭐 넥타라든가 식물성 즙액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달콤한 향수를 좀 뭐 뿌리는 거를 좀 자제하고 야간에 운동 후에는 반드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땀을 흘리시고 또 운동하니까 또 숨이 가쁘니까 계속 헉헉대고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모기에 잘 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이상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야외 활동 시에 이제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경우에 이런 허브 오일을 한 7 내지 10%짜리를 이제 스프레이 제제로 만들어 가지고 노출 부위에 이렇게 1, 2회 정도 뿌려서 이용하시면 모기가 뭐 금방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실 때는 모기장을 치고 주무시는 게 여름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환경 관리나 위생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